가치관 편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고민 상담 관련된 콘텐츠를 하는 건데, 수다의 내용이 고민을 해결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수다를 거의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가치관 편,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다룰 거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들을 하잖아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사민님들께서 제 영상을 클릭해서 계속 보고 계신 것부터가 사실 선택인 거잖아요. 그 외에도 막 연애에 있어서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학업이나 진로 문제, 아니면 직장을 다니거나 직업을 갖는 것도 다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할 때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고민을 하는 거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좀 가치관이 제대로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가치관이 제대로 본인만의 가치관이 정립되고 나면은 사실상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할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가치관을 카테고리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건데, 그 고민들에 대한 가치관 형성법과 그에 대한 TMI, 약간 뭐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별로 막 그렇게 재밌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언제나처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사실 이런 뭔가 고민 상담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콘텐츠를 구상할 때마다 살짝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ASMR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건데, 저는 말을 할 때 막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거는 이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딱딱하게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편안함을 드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내가 아무리 딩글딩글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내용이 너무 차갑거나 딱딱하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시는 댓글 같은 거 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은근 이런 뭔가 저의 T적인 발언으로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인삼이 여러분들 중에 진짜 단 한 분한테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편안함과 이런 걸 넘어서 뭔가 도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 주제에 무슨 도움을 드리겠냐마는, 진짜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은 그냥 계속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거든요.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한 번에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주는 게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관이 형성돼 있으면 사실은 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한테 크게 조언을 구하거나 할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뭐가 좋아,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뭐가 맞는지 알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돼 있으면 그리고 내 기준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란 걸 할 일이 없어진단 말이죠. 네가 뭔데 이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또 연애, 결혼에 대한 썰들을 진짜 사적인,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들을 다음에 언젠가 풀고 싶은 욕망이 진짜 있어요, 지금. 근데 아직은 때를 기다리고 있고, 네, 언젠가 진짜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그냥 저라는 사람의 하나의 의견인 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연애에 있어서 가치관을 형성해서 고민을 없애는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은 너무 명확해요. 그냥 무조건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라 아무나 만나라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짝사랑을 하게 되면 그 짝사랑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온전히 느끼는 거예요. 나 혼자 애타고 나 혼자 이랬다 저랬다 저 사람 말 한마디에 롤러코스터 타고 이런 거를 다 겪어보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랑 연애하게 됐다 하면은 또 최선을 다해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또 헤어지고 싶다 하면은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과 이 세상이 나를 등 떠미는 그쪽으로 그냥 계속 경험을 많이 쌓아 나가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만나고 아닌 것 같다 하면 빨리 헤어지세요. 아닌데 계속 사귈 필요 없어요. 빨리 헤어지고 또 근데 나는 당분간 솔로로 지내고 싶어. 왜냐하면 나는 사실 연애랑은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그냥 솔로로 지내보세요. 이렇게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가치관이 형성되려면 연애에 있어서는 그냥 막대한 경험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만의 가치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진짜 행복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연애를 통해서 정말 정말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왜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지 이성 간의 사랑, 뭐 부모님과 사랑 등등등등 그런 것도 배울 수가 있고 혹은 나는 독신으로 살고 싶다, 솔로가 좋다라고 하면 또 나는 왜 솔로가 좋지? 나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는 무조건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저절로 가치관이 생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번만 하면 사실 그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결혼은 법적으로 묶이고 그 양쪽의 집안끼리도 합쳐지는 뭐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고 돈이라든지 재정적인 것도 결부되고 굉장히 다양한 리스크가 수반되는 게 결혼이다. 그래서 연애처럼 접근을 하면 조금 인생이 많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결혼은 막대한 경험이 답이 아니라 우선은 연애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은 정말 무한하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결혼이라는 걸 했을 때 어떻게 살 사람인가? 더 행복할까? 더 불행할까? 이런 거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행복할까? 이런 것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 이 사람이랑 하면 행복할까? 또 상상해보고, 아니면 나는 평생 솔로로 살고 싶다 하면 내가 지금은 20대지만 40대, 50대, 60대가 됐을 때 솔로로 사는 것도 계속 좋은가? 계속 고민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최대한 상상을 해보는데 인간의 상상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은 한계가 없지만 상상에는 한계가 있는 이유가 알고 있는 게 적어서 그래요. 근데 알고 있는 것들이 적을 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간접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을 리스크 때문에 직접 경험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결혼을 최대한 한 번만 하거나 아니면 미혼으로 살겠다 하거나, 이게 그래도 리스크가 제일 적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집중을 잃었어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애랑 결혼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결혼에 있어서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상상력을 더 높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것만 봐도 결혼 브이로그, 육아 브이로그, 물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결혼 어쩌고 결혼 준비 뭐 이런 거 유튜브 뭐 인스타 뭐 네이버 블로그 등등등등 막 알아보는 거예요. 남들 어떻게 사는지, 결혼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그걸 보면서 상상의 지평을 넓혀서 다시 나한테 대입을 해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좀 가정적인 남자랑 결혼해야 될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나는 결혼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마이너스일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나는 일 잘하는 여자보다는 좀 예쁘고 애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여자가 좋은 것 같아 라든지, 자기만의 가치관을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한, 또 상상을 통한 그런 것들로 채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가치관을 형성한 다음에 이 사람이랑 진짜 결혼해도 되겠다 라고 나만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결혼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뭐 내가 리스크를 막 마구마구 감수하겠다 하면 결혼을 뭐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상관이 없지만 보통은 결혼은 최소화하고 싶잖아요. 네, 결혼 한 번 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결혼 또 이혼 재혼,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독신으로 산다 하면 그냥 독신으로 사는 거고, 뭐 결혼하겠다 하면 그냥 한 번만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그래서 리스크의 측면에서
수 있죠. 왜냐면 학교 다닐 때도 학교 친구들 있지, 대학 뭐지 직장 다닐 때도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고, 또 뭐 인간관계는 가족, 친구, 연인 다 인간관계, 그냥 어디를 가도 다 인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은 명심해야 될 딱 한 문장이 있어요. 우리 인삼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주치는 99.9%의 인간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고로 너무 집착적으로 스트레스 받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힘들 수 있겠죠. 물론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해서 힘들 수 있고 뭐 힘들 수 있는데, 다 지나간다라는 말이 가장 잘 통하는 게 인간이에요. 진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긴 어떤 선이 우주에 어떤 아주 긴 인연이라는 어떤 사람의 삶이라는 선이 쫙 뻗어져 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선들이 쭉 이어져 가는데, 그때 어떤 사람의 선과 또 다른 사람의 선이 만나게 되면 그때가 인연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선이 다시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엇갈려서 다른 길로 가면서 아예 남남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선이 가는 길이 똑같아서 그 사람, 그 인연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인연을 만나고 다시 없어지고, 그 친구도 10년 전에 지냈던 친구가 10년 후에도 모든 그 친구가 똑같은 정도로 친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연은 다 스쳐 지나가거나 혹은 뭐 죽을 때까지 머물게 되는 인연도 있고 모르는 건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 마음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요. 웬만하면 가족에 대해서는 미운 것들이 많아도 용서를 하는 쪽이 나한테 좋습니다. 가족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나 그런 것들은 최대한 안 가지고 있는 게 본인 스스로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좀 너무 얘기가 딥해질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인생이 언젠간 끝나잖아요. 근데 인생의 끝에 있어서 가족들을 끝까지 원망하고 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는 뭐 배우자가 됐든 엄마 아빠가 됐든 형제 자매 뭐가 됐든, 가족에 대해서는 좀 미운 게 있어도 웬만하면 그냥 내가 부처가 됐다, 돌을 닦는다 이런 느낌으로 용서를 하는 게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족이 우리한테 제일 뭔가 호적을 파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좀 오래가는 인연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떻게 직장 동료 같은 경우는 진짜 1년만 알고 지내다가도 죽을 때까지 모르고
시기가 좀 꽤 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원망,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면 스스로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용서하는 게 좋습니다. 미움이 있다면. 그리고 또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인연이고 모든 인간관계가. 그리고 또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동시에 어떻게 계속될지도 모르는 게 사람 인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좋고, 근데 특히나 연인 관계, 연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더더욱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간관계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것까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 누가 미워요, 누가 날 짜증나게 해요, 혹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양한 고민이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그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하고, 그게 아니어도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우리가 만나는 인간의 99.9%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기 때문에 애초에 너무 마음 쓰지를 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불행해하거나 뭐 특정 인물 누군가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몇 년만 지나도 걔가 누구였지 이렇게 되니까요. 뭔지 아시죠? 아무튼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일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직장에 다니는데 진짜 죽도록 싫은데 때려치우고 싶은데 등등. 아니면 뭐 진짜 인삼 여러분들 중에서 10대나 20대 초반 분들도 조금은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30대, 40대인데 50대, 60대일 수도 있고, 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뭐 이런 등등등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몰라요. 아무튼 그런 일적인 고민들, 일이나 진로, 학업 이런 쪽의 고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일 자체의 업무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은 살짝 촬영 다니는 거를 쉬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옛날부터 배우 지망생이었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 뭐 그 정도에는 촬영을 꽤 이것저것 많이 다니면서, 물론 뭐 유명한 어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저 혼자 이렇게 조그만하게 다니면서 연기를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저는 제가 연기를 하고 촬영장에 다니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성격이 새로운 거 좋아하고 창조하는 거 좋아하고 표현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기를 통해서 다 충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캐릭터를 창조하고 표현하고 맨날 새로운 거, 맨날 새로운 연기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직업의 업무적인 특성과 제가 잘 맞아서 저는 행복하게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무직을 한다, 어떤 사람은.
특성은 우리가 보통 직업을 선택할 때 그리고 일적으로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직업의 업무적인 특성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직업의 업무적인 특성이 50%고요. 나머지 50%는 그 외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아침 몇 시에 딱 일어나서 뭐 딱 하고 그리고 밤 몇 시에 자는 거를 좋아하는 뭐 그런 딱 규칙적이고 체계적이고 리듬이 딱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걸 매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런 제가 만약에 배우로서의 성공을 꿈꾼다라고 하면 연기하는 거는 좋아할 수 있겠죠. 본업,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 직업의 특성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맞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배우의 삶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일이 몇 달 동안 있다가 몇 달 동안 없고 부터 시작해서 오늘 촬영은 아침에 오라고 했는데 내일 촬영은 새벽까지 하고 다음 날은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촬영하고 이게 당연한 구조인데 그런데 제가 규칙적으로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는 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표현하고 창조하는 걸 좋아한다는 이유로 배우를 꿈꾸면 그 실질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한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충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예를 들어 또 저는 택배 일을 잘 모르지만 만약에 뭐 내가 택배 기사를 하는데 전 모르니까 지원해 볼게요. 택배 기사를 하는데 주 5일 근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택배 기사 일의 업무 특성상 주 6일에다가 랜덤 요일 지정 근무가 필수다. 모든 회사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월화수목금만 딱 정해서 일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또 그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뭔가 충돌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아는 직업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시를 그냥 저랑 가까운 것들로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일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실 때는 그 본업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 이 일이 나랑 맞나? 지속할 수 있을까? 등등등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그거에 대한 내 가치관을 형성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실 때는 그 본업 본질적인 그 일의 업무에 있어서의 특성 플러스 그 부수적인 것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 직업에 따라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만 봐도 나는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이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에 있어서 본질적인 업무 부분만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사실 약간 부수적인 걸 생각하면 굉장히 불규칙적인 스케줄이라든지 혹은 뭐 약간 어느 정도 그게 서비스직의 측면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한테 보여지는 모든 직업이 저도 보여지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선은 웃어야 돼요. 웃어줘야 돼요. 특히나 아이돌 같은 분들 보면은 자기 기분과는 상관없이 팬싸에 오시는 팬분들한테 막 환하게 웃어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있어서는 일의 본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로 그 일을 할 때 어떤 게 수반되는지. 예를 들어 사업을 하고 싶다. 근데 나는 뭐 가진 미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본질은 그게 아니지만, 본질적인 업무는 그게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는 그냥 내 한 몸을 하루 종일 갈아 넣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그런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면은 일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어떻게 학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해결되실 거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아, 그렇고요. 아,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말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인생 고민. 인생 고민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총체적인 인생 전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인생에 대한 나만의 가치관이 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연애, 결혼, 직업, 학업, 뭐 진로, 인간관계 이런 것보다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일이에요. 우선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내가 어떤 인생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이 나한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꽁으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실패와 좌절과 피땀 눈물을 흘리고 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어떤 인생을 원하고 어떤 인생이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런 인생
각각의 이야기인데 내 장점을 발견하려고 하면 나를 보기만 하면 안 돼요. 나를 보기만 하면 내 장점을 찾기가 힘든데 나를 막 보다가 남들을 또 막 보다가 다시 나를 보면 그때 내 장점, 내 특성이 보여요. 내 매력이 보이고. 그래서 좀 내가 전혀 나랑은 무관하다 싶은 그런 것들도 많이 접해보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이 점점 생기고 인생의 가치관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제가 되게 잘 알고 뭐 약간 이런 나대는 느낌이 드는데 저도 그냥 이게 저만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용을 열심히 듣고 계신 우리 인삼이 여러분들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서 아, 김이나는 저러는구나. 그래 그래.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다르니까 하나의 의견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기타 등등의 가치관과 선택의 기준이 없을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그때 제가 지금 얘기한 연애, 결혼, 인간관계, 일, 학업, 진로, 인생 전체 말고도 다른 고민이나 다른 쪽에 있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우선은 막대한 경험 많이 생각하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직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그게 제일 빠르고 나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길인데 근데 이때 뭔가를 선택할 때 있어서 우리가 나한테 뭐가 맞지?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이지? 이거를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백날 고민만 하는 것보다 그냥 제일 마음이 끌리는 거를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옳은 선택으로 만드세요. 내가 옳게 선택을 했구나 라고 만드는 거죠. 선택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냉동새우를 살까 달걀을 살까 삼겹살을 살까 고민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고민을 마트에서 5시간 동안 하고 있다 하면 이제 좀 인생이 피곤해지겠죠. 그럴 때는 그냥 왠지 오늘은 마음이 끌리는 게 새우다. 그럼 그냥 새우를 사세요. 그리고는 내가 하지 않은 다른 선택, 삼겹살이랑 달걀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우를 가지고 그냥 최대한 맛있게 요리해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나는 새우를 잘 선택했어 라고 만드는 거죠. 내가 그 선택을 옳은 선택으로 나한테 좋은 선택으로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막 아는 척 뭐 이러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내용을 열심히 들으신 인사미님들 중에서 단 한 분한테라도 제 이야기가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저는 이 영상을 찍은 의미와 보람과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끝났는데 이제 제가
우선은 제가 오늘 얘기한 고민들과 가치관 형성에 대한 카테고리별 고민들과 가치관 형성 정리를 하자면 그냥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고민이 되고 갈피를 못 잡겠고 이거에 대한 선택의 기준, 즉 가치관이 형성돼 있지 않다라고 할 때는 그냥 막대한 경험을 하시면 다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되게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고민이 너무너무 많은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심플 is the best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제일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보이는 해결책 하나 그냥 그거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옳은 선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뭐 생물학이나 이런 뭐 쪽으로 잘 몰라서 그냥 문과의 예체능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제가 어디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생물학적, 진화론적으로 복잡한 생명체는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조 자체가 단순할수록 더 오래 생존을 한대요. 그 개체가. 근데 그것만 봐도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복잡한 해결책은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은 사실상 실용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내가 어떤 고민이 들 때 그냥 단순한 어떤 한 문장, 한마디, 하나의 단어 등등 단순한 해결책은 보다 더 접근도 쉽고 실행하기도 쉽고 결과로 피드백을 스스로도 얻을 수 있는 게 빠르고 정확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심플 이즈 더 베스트다.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서 고민이실 때에는 가장 간단하고 명확하고 직관적인 해결법이 내게 최상의 해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을 아까 얘기했듯이 옳은 선택으로 만들어 가시면은 완벽할 것 같아요. 인삼이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미 너무너무 다들 똑똑하고 멋있고 예쁘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계속 잘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각자 다 다른 상황과 뭔가 환경과 그런 속에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진짜 행복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그
피넛 라떼 샷 추가 이런 거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다시 라떼류 위주로 먹는 것 같아요, 커피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카페 모카를 데리고 왔는데 진짜 오랜만에 카페 모카를 마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살짝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맛이 좀 없을까봐.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오후에는 커피를 안 마시기로 정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잘까봐. 이번에 제가 아침에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오늘의 커피는 끝인 건데,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는데 그 커피가 맛이 없으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제가 커피 중독자라서. 그래가지고 카페 모카가 맛이 없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뭐지? 왜 맛있지? 몰라요. 이때까지 왜 잘 안 마셨지 싶을 정도로 메가커피 카페 모카 휘핑크림 안 빼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마시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또 TMI를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아침에 원래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시작하는 게 제가 최근에 정한 일과 루틴이거든요. 근데 이제 잘 지켜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알람 없이 그냥 눈 떠지는 대로 생활을 하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딱 4시
혹시 제 유튜브 채널 페이지를 좀 유심히 보신 인사민님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토킹 영상이랑 노토킹 영상이랑 조회수가 완전 갈려요. 그냥 그러니까 나뉘어요. 그냥 확연하게. 그래가지고 토킹 영상은 그래도 거의 올리고 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1000회 정도는 나오는데 조회수가, 노토킹 영상은 올리고 한 일주일이 지나도 몇백 회거든요. 제가 노토킹 소리를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태핑이라든지 이런 소리들을 잘 못 잡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좋게 생각하면은 토킹 이렇게 이야기하는 토킹 영상을 인사미님들께서 좋아해 주신다는 이야기니까 너무 기뻐요. 사랑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인사미님들도 저의 토킹 영상을 좋아해 주시니까 얼마나 잘된 일인가. 그래가지고 토킹의 장인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또 연구를 해가지고 토킹 장인이 되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니키님 아시죠 다들? 니키님 ASMR 토킹을 봤는데 와, 너무 놀래가지고 반성도 많이 하고 많이 배웠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 한 30분 정도 찍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게 됐네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저의 아무 말 대잔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될 것 같고, 팅글팅글적인 데 있어서 좀 더 보완할 점이나 아니면 뭐 밝기라든지 화면 밝기, 아니면 뭐 얼굴 좀 더 예쁘게 하고 나와라 라든지 이런 것들, 진짜 어떤 피드백이든 좋으니까 언제나 피드백도 열려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 어떡해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가자면, 제가 아마도 이번 달 말에 마이크를 새로 살 것 같아요. 유튜브에 첫 월급이 곧 들어올 예정이라서. 근데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무튼 근데 마이크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마이크가 저랑 잘 맞을지, 좀 제가 아무래도 토킹 위주로 수다 위주로 하니까 그런 거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 취향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완전 감사하고,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더 좋은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미 여러분,